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재 153쪽에 보시면 거래 자료 입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만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1급부터는 메인 매출, 즉 세금 계산서가 들어갑니다. 우리 2급에서는 세금 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지금 교재에는 지금 3월 달로 연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당되는 월을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눌러보시면 그 날짜, 하루하루 입력할 수 있는 날짜가 나옵니다. 그냥 여기에 날짜를 쳐도 되고요. 실무에서는 하루하루 매입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 날짜 입력해서 하면 오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루하루 하게 되면 일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3월 달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50만은 재무 우리가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했잖아요. 거기에서 현금 잔액 350만 원이 입력된 잔액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3월 1일자를 교재 155쪽에 보시면 3월 1일자 문자가 나와 있는데요. 직원 회식 때 8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이 날짜가 3월 1일이라 3월 1일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분란에 보시면 여러분 시험 볼 때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아래 하단에 보시면 출금이 1번, 입금이 2번, 그리고 3번, 4번, 6번까지 종류가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분개하실 때 상대 계정이 현금일 때, 전액 현금일 때는 입금과 출금만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현금 이외의 것은 차변과 대변으로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금, 현금이 나간 경우에는 출금, 그리고 돈이 들어왔을 때, 돈이 항상 기준이 돼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돈이 나가면 출금, 돈이 들어오면 입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월 1일자 보시면 직원 회식, 직원을 위해서 발행한 영수증이죠. 직원들을 위해서 지출한 돈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지만 돈이 지금 나간 거죠. 회사에서 직원들 식대를 회사에서 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돈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네, 1번을 치면 되겠습니다. 개정 과목은 지금 복리후생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모든 개정 과목은 800번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복리후생비를 입력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리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초성으로 비읍과 리을을 치셔도 됩니다. 그렇게 치시면 복리후생비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500번대 나와 있는데 이건 제조경비에 해당되고요. 600번대는 도급에 해당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800번대만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00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거래처는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시험 볼 때는 적요란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적요와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연습이라서 이런 시험 문제에 없는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적요란에 만약에 직원 회식대니까 여기에 보면은 직원 회식대가 5번 있죠? 이 5번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차변에 발생되고 돈이 대변에 나간 거죠. 분개를 굳이 하자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지금 복리후생비 금액을 입력하면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만 5천 원 입력하니까 자, 여기 보게 대변은 현금으로 자동으로 8만 5천 원 입력이 됐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 차변에 8만 5천 원, 대변에 현금 8만 5천 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거래일자 번호 수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3월 2일자 161쪽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접대비 12만 3,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역시 현금이 나갔죠. 자, 3월 2일입니다. 3월 2일자. 현금이 나갔을 때는 출금이라고 그랬죠. 거래처는 뭐죠? 거래처는 그렇죠.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대비도 한번 접대. 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접대비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800번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해외 접대비도 나와 있는데요. 해외 접대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치시면 안 됩니다. 자, 813번으로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거래처를 접대했기 때문에 굳이 쓰시지 않아도 되지만 국내 접대비 2번을 그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123,500원 입력을 했고요. 시험 볼 때는 거래처를 반드시 등록하세요. 아니면 거래 내용을 등록하세요. 라고 나왔으면 입력을 해야 되겠죠. 굳이 나와 있지 않으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그 다음 장 162쪽을 볼까요? 3월 3일자인데요. 신문 구독료, 신문과 종이, 잡지, 이렇게 종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는 도서 인쇄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3월 3일자 신문 구독료 2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역시 전에 현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출금이 되겠습니다. 엔터만 쳐도 위에 여기에서 출금이기 때문에 구분이 똑같이 출금일 때는 그냥 엔터만 치셔도 되겠습니다. 자, 도서 인쇄비는 초성만 한번 넣어볼까요? 디귿과 시귿. 자, 이렇게 해서 넣어보니까 도서 인쇄비가 나오는데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초성이 동일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단을 내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서를 치셔도 되겠죠. 아무래도 빨리 입력하시는 건 도서가 더 빠르겠습니다. 자, 826번으로 입력을 하고 거래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문 구독료 여기 보니까 1번이 나와 있네요. 1번. 실무에서는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엔터. 그 다음에 4일자로 넘어갈게요. 교통 신호 위반 범칙금 7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국가에다 내는 돈은 세금이 많아요. 그래서 세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분하는데 교통신호 위반은 세금과 공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과 공과로 입력하셔도 되지만 잡비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시험 문제는 가끔 가다가 잡비로 하십시오, 세금과 공과로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애매모호한 거는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 보통 실무에서도 잡비 처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그 세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잡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업무상 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3월 4일자 잡비로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차변에 잡비, 대변에 현금 되겠고요. 역시 출금입니다. 그러면 엔터. 잡비도 한번 쳐볼까요? 자, 잡비도 많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판매비와 관리비 입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굳이 안 쳐도 되겠죠? 네, 금액은 7만원입니다. 7만원. 자, 3월 5일자 들어가 볼까요? 3월 5일자 업무용 차량 유지비 4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역시 출금으로 들어가고요. 차량에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은 다 차량 유지비로 처리합니다. 자, 차량 유지비를 한번 쳐볼까요? 차량 유까지 한번 쳐볼게요. 세 글자를 치니까 차량만 치게 되면 차량 공방구 자산도 나오기 때문에 세자를 제가 쳐봤습니다. 자, 그래서 차량 유지비는 업무용이니까 역시 유류대죠. 유류대 1번을 치셔도 되고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금액은 43,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3월 6일자입니다. 여러분 날짜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회계에서는 회계 기간 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영수증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보는 습관이 날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볼 때 보시면 제가 8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8문제가 같은 3월 달에 나오면 좋겠지만 중간중간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습할 때 줄을 거나서 3월 달을 다 입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4월 달, 5월 달 껴있으면은 여러분들 당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6일자 보니까 직원 출장비 15,000원, 15만원이네요. 현금으로 지급하다. 직원 출장비는 전부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자, 여비교통비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여비교통비도 812번이 있네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건데요. 직원 출장 여비니까 그냥 2번. 시험 볼 때는 무시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여기까지는 출금에 돈이 나간 것만 나왔습니다. 내가 물건을 삼으로써
물건을 지출한 거죠. 현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출금전표로 했고요. 지금부터는 입금입니다.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죠. 자, 3월 7일자 보니까 상품 120만 원을 현금으로 판매를 했다. 그랬어요. 상품을 판매했는데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대금을. 자, 일단 3월 7일자 입력을 하고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이죠. 대변에는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 되겠습니다. 현금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입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을 한번 쳐볼까요? 상품 매출은 401번입니다. 상품 매출은 거래처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국내 일반 매출이기 때문에 3번 제가 쳐보도록 할게요. 금액은 역시 돈이 들어오고 현금은 차변이고요. 돈이 나갔죠. 상품 매출에서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발생합니다. 그것은 120만 원 이렇게 엔터를 쳤습니다. 3월 8일자 볼까요? 3월 8일자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내가 당좌수표를 발행한 거죠. 당좌 예금 구좌에서 5만 원을 현금 인출하다. 현금을 인출했다는 내 통장이에요. 내 당좌예금 통장에서 내가 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 현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대신에 내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5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당좌예금은 자산이잖아요. 그죠? 자,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고 대변에는 당좌예금입니다. 자, 입금 똑같이 치고요. 당좌예금은 103번이거든요. 102번이네요.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자, 당좌예금 현금 인출한 거니까 2번. 금액은 50만 원.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론을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좌예금은 내 통장이에요. 내 통장이라도 내 통장이니까 내 돈이니까 자산입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대변으로 처리해줘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3월 9일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건영 문구로부터 외상매출금 85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9일자입니다. 3월 9일자. 돈이 들어왔죠. 또 역시 3월 9일자 입금인데요. 외상매출금은 108번입니다. 거래처에다가 건영문구를 입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렇게 분기를 하고 거래처 이름이 나와 있을 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지급어음과 받으러음, 미지급금과 미수금 이렇게 거래가 한 번 더 있을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반드시 거래처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 분계를 맞게 했어도 거래처 등록을 안 하면 1점이 감점되죠. 자, 건영문고 입력해 볼게요. 입력하니까 건영문고가 나왔습니다. 외상매출금 현금 회수 금액은 85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3월 10일자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신문구와 상품 1,000만 원의 납품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하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 회계에서는 거래라는 게 있어요. 거래는 반드시 판료소가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네 가지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만 거래라고 보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건 거래가 아닌데, 자, 여기 일신문구와 1,000만 원 납품을 계약했다. 이거 법적으로는 계약인데요.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계약만 했을 뿐이지 또 물건이 나갔어요?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뒤에 보니까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계약금을 받았어요. 돈이 나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로지 30만 원만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죠. 입금. 그런데 미리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미리 돈을 받은 걸 선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수금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인데 돈이 들어왔는데 왜 선수금을 붙이냐? 아직 물건을 안 나갔잖아요. 물건을 30만 원어치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선수금 입력해 볼까요? 선수금. 자, 거래처를 반드시 선수금도 나중에 내가 뭐를 줘야 돼요? 물건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남았죠. 그래서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돼요. 일신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 이거 일신문구 입력 안 하시면 역시 감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금 여기는
제가 여기에서 그냥 계약금 이렇게 치셔도 되겠습니다. 금액은 30만 원.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드러움, 매상매출금, 지급어음, 매상매입금, 선수금, 선급금, 미지급금, 미수금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래가 앞으로도 한 번 더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장 보면 3월 11일자입니다. 대표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출자를 받았다. 출자를 받았다는 거는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현금이 더 들어온 거야. 그래서 출자를 받았다는 거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시험 문제도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출자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본금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의 자본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입금이 되고요. 차변에는 현금이 되고 대변에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을 입력해 볼게요. 자, 대표자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거래처는 아닙니다. 근데 굳이 여기 코드 번호를 요거 코드가 등록 안 되고 여기다 대표자는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영문구 거래처를 코드 번호 안 치고 건영문구만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거죠.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1점이 3점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나중에 인식이 되지 여기만 입력하시면 인식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자본 증자 시 현금 납입으로 한번 제가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금액은 400만 원, 400만 원. 동그라미 3개는 플러스 키만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자, 3월 12일자 볼까요? 제1 유통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1개월이네요. 1개월간 차입을 하다. 돈을 빌렸는데 빌린 거죠. 남의 돈을 빌린 건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1년 기준입니다. 시험 볼 때 1년 안에 갚는 거는 단기 차입금. 1년 넘을 경우에 기간이 1년 넘으면 장기 차입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날짜가 3월 5일이다. 그러면 2015년 3월 5일이면 2017년 3월 5일이다. 1년 넘잖아요. 그런 건 장기 차입금으로 입력하셔야 되겠어요. 자, 차변에 현금이 발생을 했고 단기 차입금을 단기차 이렇게 단기 차입금. 그런데 반드시 입력을 해야 돼요. 이거 차입금도 뭐로? 거래처를 제1유통으로 요거 안 하면 반드시 감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차입금 그냥 차입 1개월간 차입. 실무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하시고요. 시험 볼 때는 이런 거 입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50만 원 해볼까요? 150만 원.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해보시고요. 다음은 지금까지는 현금만 현금으로 거래가 됐을 때만 나왔습니다. 출금은 오로지 현금으로만 돈이 나간 거고 입금은 오로지 현금으로 들어왔을 때만 발생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대체입니다. 오로지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입금과 출금은 내가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대로 그냥 분개가 되거든요. 근데 대체는 아니에요. 우리 회계가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그랬죠. 차변과 대변이 반드시 금액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금액이 잘못 입력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어디에 발생되느냐?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찾아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3월 13일자 볼까요? 일신문구에서 상품을 1,000만 원에 판매하고 선수금 30만 원을 차감한 970만 원은 외산으로 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13일 선수금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했잖아요. 임실문구 30만 원 했는데 상품을 1,000만 원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은 대변이죠. 선수금은 아까 대변 계정에 있었어요. 그거를 대체해 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차변으로 와야 되죠. 일단 제가 대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대변을 먼저 입력을 하셔도 되고 차변을 해도 먼저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상품 매출은 401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상품 매출은 거래처를 등록 안 해도 상관없는데요. 거래처를 등록할까요?
상품 매출은 안 해도 상관없지만 일시문구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문구. 상품 매출을 국내 일반 매출로 입력할게요.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아까 기억나십니까? 아까 차변이죠. 대변에 선수금으로 입력했던 걸 제가 선수금을 입력하고 거래처가 아까 어디 했었어요? 역시 일시문구였잖아요. 똑같이 104번 입력을 하시고 선수금은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선수금 입력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했었어요? 아까 30만 원이죠. 자, 이렇게 나머지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동일한 차변일 경우는 엔터 쳐도 되고요. 외상으로 차감한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그러니까 외상은 뭐예요? 물건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외상은 뭐예요? 시험 문제 낼 때 외상 매출, 외상 매입 이렇게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물건을 판매하는 건 뭐예요? 매출이죠. 매출에 대한 외상은 뭐예요? 당연히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죠? 외상 매출금은 108번입니다. 외상 매출금도 반드시 뭐를 쳐야 돼요? 104번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입력 이렇게 상품 외상 매출 1번 이렇게. 자,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합니다. 여기 1000만 원, 여기도 1000만 원. 동시에 일치하기 때문에 대체 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체 차익이 발생하면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대체 차익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 전 거 제가 950만 원 넣어볼까요? 950만 원. 자, 이렇게 나오죠. 20만 원 마이너스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970만 원. 이렇게 되면 없어집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월 14일자 보니까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제1유통에 외상매입금 132만 원을 지불하다. 외상매입금은 뭐예요? 물건을 내가 외상으로 사왔는데 돈을 안 준 거죠. 근데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원래 외상매입금 계정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부채니까 대변에 있어야 되죠. 갚았으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그렇죠. 차변으로 와야 됩니다. 날짜는 14일입니다. 차변으로 외상 매입금 쳐볼게요. 외상 매입금 반드시 거래처 치라고 그랬죠. 제1유통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치시고요. 자, 그리고 상품을 외상으로 용어를 엔터를 치도 넘어가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횟수인데 외상대금 지급이죠. 갚았으니까 금액은 얼마예요? 여러분은 안 치셔도 되겠습니다. 대변에는 돈을 줬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뭘로 줬어요? 내 당좌예금 통장으로 요즘 당좌예금 통장이 뭐냐면 내가 전화로 인터넷상에서 통장으로 빼서 줬다는 거죠. 자, 일단은 당좌예금 여러분 시험 볼 때 당좌라는 말이 나오면 당좌예금으로 꼭 하셔야 돼요. 당좌예금은 102번이었죠. 자, 당좌예금은 거래처 안 쳐도 되겠습니다. 자, 엔터만 쳐도 똑같아요. 엔터 그냥 쳐볼까요? 자, 제가 숫자를 안 쳐도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적요와 수정과 입력이 있는데요. 자, 교재 17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요 수정도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3월 15일자 볼까요? 3월 15일자 보니까 은행 예금이자 56,000원이 보통 예금 구자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은행 예금 이자는 내 통장에 여러분들도 보통 예금이나 어떤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죠. 근데 은행에서 나한테 돈 찾아가라고 안 하죠. 그냥 내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되죠. 그러니까 내 보통 예금 통장에 이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때요? 이자 수익은 뭐예요? 대변입니다. 수익은 다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가죠. 자, 그럼 대변 제가부터 입력해 볼까요?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니까 이자 수익인데 여기는 거래처를 안 쳐도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엔터를 치고 넘어갈게요. 시간 아끼려고 하는 거죠. 자, 56,000원입니다. 그런데 차변에 어느 통장에서 어느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렇죠. 보통예금 통장에. 내 보통예금 통장에 있는 돈은 다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은행에 갖고 있잖아요.
자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보통예금은 103번이거든요. 보통예금 이렇게. 여러분 여기다가 여기에서 지금 자, 요렇게 F8을 누르시면 내가 계정 과목이 여기 실무에서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런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적요란을 내가 등록을 하고 싶다. 여기 9번란에 한번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럼 여러분 F8을 누르시고 9번에다가 보통예금 만약에 보통예금 이자 이렇게 쳤어요. 여기 쳐고 엔터를 쳐봐요. 그럼 여기에 9번란에 발생이 되죠. 여러분 F8만 누르시면 되고요. 실무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일자죠. 16일자. 일신문구에 상품 37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바드럼으로 받았다. 물건을 매출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판매는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으로 가죠. 그래서 매출, 상품 매출로 처리할게요. 제가 상품으로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 매출. 자, 상품 매출, 국내 매출 이렇게 입력하시고 금액은 370만 원. 그럼 차변은 뭐가 될까요? 차변 입력하셔야 되죠. 일신분기에서 상품을 매출하고 매출 대금 뭘로 받았대요? 바드럼으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드럼은 110번이죠. 바드럼은 거래처를 내가 어음을 받았지만 나중에 어음 만기됐을 때 은행에서 다시 찾아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거래가 더 남았기 때문에 거래처를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요. 뭘로요? 일신문구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동일하니까 그냥 엔터 치면 되겠죠. 자, 3월 17일자 볼까요? 3월 17일자 누젠 문구 도매로부터 상품 318만 원을 매입했대요.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물건이 들어온 거죠. 자산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뭐예요? 상품을 들어왔는데 상품 거래처를 누젠 문구로 그대로 쳐도 돼요. 여기 누젠 상품 매입을 실무에서는 거래처 다 치는데요. 여러분 그 시험 볼 때는 매입은 뭐 안 쳐도 되고요. 대신에 여기서 보니까 바드럼 약소금을 발행해서 내가 지급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금액은 얼마죠? 상품이 3월 17일자 금액은 318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변에는 뭐예요? 내가 어음을 발행했다라는 거는 내가 발행해서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음을 준 거야. 그러니까 어음을 지급어음이라고 표현해요. 지급어음 102번. 거래처 반드시 등록해야 돼요. 요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감점된다고요. 금액은 동일하니까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3월 18일자를 볼까요? 3월 18일자 보니까 여기에 뭐 시험 문제, 이 문제, 이런 문제 꼭 하나 나와요. 여러분 이건 꼭 아셔야 된단 말이지. 실무에서도 늘 쓰는 거기 때문에 오성 문구로부터 상품 2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으로 외상으로 하다. 물건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이라고 입력을 할까요? 상품. 자, 상품은 200, 근데 거래처를 입력해야 돼요. 뭐냐면 오성문구래요. 자, 오성문구를 쳐야 돼요.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그라미를 5번을 치던가 플러스키를 누르면 돼요. 그냥 플러스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동그라미 5개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성문구. 자, 엔터 쳐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등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거래처를 105번으로 등록하래. 근데 그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거래처 등록은 순차적으로 지금까지 거래처가 4개잖아요. 그래서 105번 다음번 순서가 나오지만 시험 볼 때는 가끔 가다가 거래처 코드를 부여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바꿀 수도 있어요. 107로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105번이니까 105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수정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요거 입력하셔야 되면 그냥 엔터를 치시면 그냥 엔터만 치면 번호만 등록되고 요 상세한 내용이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래처 등록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냥 시험 볼 때는 간편하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가 사업자 번호가 10506 시험 문제에 제시된 모든 것은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입력 안 하면 안 되겠죠. 710115 그다음에 1395 316 자, 이렇게 해서 대표자는 장성달
여기 하나라도 빼주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빼면 안 되겠습니다. 도매, 문구. 자, 오타는 나와도 오타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거리 띄어쓰기는 상관없지만 여기서 보니까 주소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입력하셔야 돼요. 경기도. 자, 경기도 입력하시고 여기에 경기도 가림로 35만 쳐볼까요? 가림로 35 검색. 안 나오는데요. 가림로 경기도. 자, 도로명 주소인데 안 나오네요. 경기도 전체 가림로 35번 길. 그럼 가림로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맞는데, 자, 일단 경기도 강명시 가림로. 자, 주소가 안 나온다. 여기 나오는데요. 제가 강명시를 안 쳐서 그런가요? 35분 넣어볼까요? 자, 나오네요. 가림로. 제가 강명시를 입력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시고요. 나오실 때 ES키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상품 외상 매입입니다. 시험 볼 때는 입력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액하고 거래처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대변에는 뭐예요? 물건을 외상으로 매입을 했는데 외상 매입이니까 외상 매입금 251번이 있습니다. 251번.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변이라고 해야 돼요. 큰일 나요. 자, 251번. 자, 105번을 치셔야, 거래 코드 안 치면 안 됩니다. 저처럼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4번. 금액은 240만원 동일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는데요. 자, 3월달까지 모두 입력을 했고요. 4월달하고 5월달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